1장 비어있는 집. 예진아, 너 오늘도 나가니?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다. 묻는 듯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게 싫으면서도 더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이 느려졌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비 올 것 같다. 우산은 챙기고. 거실의 유리창 너머로 먹구름이 불려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우산은 챙기지 않았다. 요즘 나는 매일 같은 골목길을 걷는다. 어릴 때 살았던 동네, 5년 전 이사를 가면서 떠났던 곳인데 요즘 이상하게 자꾸 그 골목으로 가게 된다. 그 길 끝에는 낡은 2층짜리 양옥집이 하나 있다. 노란 페인트는 바랬고 창문은 닫힌 지 오래되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에는 분명 누군가 살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 수 있었다. 매일 누군가가 우편함을 비우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전 나는 그 집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도 우표도 없었다. 한예진 앞, 절대 지금 열지 말 것.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나를 훔쳐보던 누군가가 내가 이 골목에 다시 나타날 걸 알고 있었다는 느낌. 나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골목을 걷는다. 혹시 편지를 남긴 누군가가 다시 나타날까봐. 예진아, 너 요즘 어디 다니니? 엄마의 질문은 점점 간섭이 되어갔다.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나는 최근 유학을 했다. 학교 생활도 인간관계도 진로도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고 이유 없이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 과거로 도망쳤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살던 그 집,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던 오후, 비 오던 날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잘못 눌렀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돌아섰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나 혼자만 들은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읽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노란빛이 감도는 오래된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다. 예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 그 여름의 마지막 날을, 그리고 나를. 나는 숨을 삼켰다. 글씨체는 낯설지 않았다. 익숙하고 따뜻한 글씨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 너 자신에게. 그 순간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예지는 편지를 따라 점점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 속엔 자신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있다. 이정, 그때의 나.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마치 방한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종이를 주워 다시 펴봤다. 예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 그 여름의 마지막 날을, 그리고 나를. 너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그 말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나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 기억에도, 노트에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왜 저 글씨가 익숙한 것처럼 느껴질까? 왜 저 문장들이 위로처럼 들리는 걸까?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는 한 장뿐이 아니었다. 봉투 한쪽에서 더 작은 종이
그랬구나, 예진아.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보다 조금 더 어른스럽고 조용한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기도 했다. 3장 두 사람. 방 안은 낡은 가구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하얀 커튼이 살짝살짝 흔들렸다. 그 안에 누군가 있었다. 그 사람은 나와 정확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웠다. 조용한 눈빛, 잔잔한 말투,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너 누구야? 나는 물었다. 그 사람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웃었다. 나는 네가 여기에 남겨두고 간 예진이야. 무슨 말이야? 그 여름 네가 여길 떠나기 전 넌 나를 두고 갔어. 기억이 어지러워졌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나는 분명 가족과 함께 이 집을 떠났다. 아빠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고 엄마는 그것에 대해 많은 걸 말하지 않았다. 그 여름은 희미하다 못해 아예 공백이었다. 마치 며칠간의 테이프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처럼. 나는 그 기억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방은, 이 나는 그 공백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예지는 방 안 책상 쪽을 가리켰다. 그 위엔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이건, 나는 천천히 다가가 일기장을 펼쳤다. 글씨는 분명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낯설었다. 2015년 8월 14일, 혜준이가 오늘도 나한테 말을 걸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애다. 나보다 3살 위. 2015년 8월 16일, 아빠가 엄마를 또 소리쳤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단다. 혜준이한테 인사도 못할 것 같다. 혜준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겨졌던 기억의 문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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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그 여름, 나는 혜준이라는 소년을 만났다. 조용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 자신이 만든 멜로디를 피아노로만 표현하던 아이. 나는 매일같이 혜준이의 방 창문 아래 벤치에 앉았고 그는 조용히 피아노를 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친구였다. 말 없는 친구, 음악으로만 이어졌던 친구. 하지만 넌 떠났고 그 기억도 가져가지 못했지. 방 안에 예진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남게 된 거야. 너의 기억이 만든다. 네가 마주하지 못했던 여름의 조각.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혜준이는 지금도 여기 있어? 없어.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무슨 뜻이야? 그해 여름 네가 떠나기 하루 전 혜준이는 피아노를 치다 쓰러졌어.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 혼자였거든. 아무도 없던 집에서 혼자서. 말도 안 돼.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런 기억 없어. 그런 일 없었어. 없지. 왜냐면 네가 스스로 지웠으니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한순간에 여름이 겨울이 된 것처럼. 내 기억은 그제야 형태를 갖추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기억해도 돼. 4장 마지막 악정. 혜준이는 조용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가 치는 피아노는 언제나 말을 대신했다. 처음 만났던 건 그 여름의 첫날이었다. 나는 이사 전 짐 정리를 끝내고 텃밭 옆 빨간 벤치에 앉아있던 날이었다. 그때 창문이 열렸고 낯선 소년이 나를 내려다봤다. 안녕?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닫고 조금 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게 인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그 벤치에 나갔다. 그는 말 대신 음악을 들려줬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2015년 8월 16일 그날이 왔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혜준이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피아노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려왔다. 느리고 잔잔한 곡. 그건 처음 듣는 선율이었다. 어딘가 작별의 인사처럼 느껴지는 멜로디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 창을 보지 못했다. 그때 너는 뭔가를 느꼈던 거야. 방 안에 또 다른 나가 말했다. 그 곡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하지만 마주하지 않았어. 그게 널 망가뜨릴까봐. 그래서 내가 기억을 지운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남겨졌지.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다. 그 여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가 절대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혜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벤치에 있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못했다. 그래서 그가 혼자 떠났다는 걸 그 후에 알게 됐을 때 나는 무너졌다. 기억이 돌아오자 편지의 의미도 이해됐다. 이건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남긴 편지였다. 시간이 흐르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봉인해두었던 편지.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걸 그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다. 나는 방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네가 나를 데리고 가야지. 같이 가자고? 응. 우린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여야 하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느낌. 슬퍼도 아파도 그건 나의 일부였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방 안이 서서히 밝아졌다.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꾸로가 아닌 앞으로. 나는 다시 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조각을 가진 나였다. 5장 편지의 마지막 줄. 집으로 돌아온 예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앞면의 문장은 이미 모두 기억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시 나를 사랑해줘. 예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를 사랑해줘. 그건 곧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말이었다.
있었던 사람으로서 혜진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날의 벤치, 그날의 여름, 그날의 나, 그리고 그를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 살아있다. 오늘 짧은 소설